3월 세 번째 주 간추린 환경 뉴스입니다. 환경부는 댐 상류 등의 하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해 재활용하고 지역 일자리도 창출하는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 경제 기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육성합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은 댐 상류 유입 하천에 방치된 쓰레기를 선제적으로 수거하여 장마철 부유 쓰레기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3월 19일부터 4월 초까지 대청댐, 용담댐, 주암댐, 합참댐 등 4개 댐 상류의 지역별 설명회 및 공고 등을 내고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설립을 추진합니다. 지역별 설명회 등을 거쳐 지역주민 협동조합이 구성되고 5월에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정받으면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들 지역의 사회적 기업은 하천 쓰레기 수거뿐 아니라 추가 이익 창출이 가능한 폐기물 재활용, 우리 동네 쓰레기 감축 운동, 환경교육 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참여합니다. 환경부는 이들 기업의 사회 성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 경제 기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집중호우가 발생하더라도 하천 부유 쓰레기로부터 하천 환경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적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이번 사회적 경제 기업처럼 환경 보전과 지역 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찾아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17일 수요일 미국 기상청과 화상회의를 갖고 양국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월 2일 개최한 제7차 한미 기상협력회의의 후속으로 양국 기상청장 회담의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기상청의 기상재난 발생에 따른 재난대응체계, 기후변화 감시활동의 협력, 기후위기 대응 방안, 장기예보 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재난대응체계와 관련하여 미국 기상청이 위험 기상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영양 기반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특히 양국 기상청은 미국의 2050 탄소 중립 공원과 탄소 국경세 도입을 검토하는 시점에서 기후 탄력 사회를 위한 기상기후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2050년까지의 미래 기후 변화 전망과 저탄소 고탄소 시나리오별 2100년까지 극한 기후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한국의 계획을 소개하였고, 기후변화 감시 활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2년 서해상 대기질 공동 관측 방안 또한 논의하였습니다. 박광성 기상청장은 한미 기상청의 지속적인 협력은 기상 재난 대응과 기후위기 대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라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기상기구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기후 탄력 사회를 위한 기상기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3월 15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국방부와 경찰청, 섬유산업연합회와 투명 페트병으로 만든 기능성 의류를 시범 구매하는 자원순환 서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국방부는 1만 벌, 경찰청은 2,000벌의 국내 페트병 재활용 의류를 구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환경부는 페트병 재활용 전 단계 개선 및 정책 지원을 하며 섬유산업연합회는 회원사의 국내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추진합니다. 이번에 군인과 경찰이 입을 예정인 투명 페트병 기능성 옷은 여름용 및 겨울용 운동복 1만 벌, 간이근무복 600벌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됐습니다. 가격은 상하이 한 벌에 35,000원 내외로 총 4억 1천만 원에 이릅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재활용 제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재생원료를 활용한 제품을 조달청 혁신 제품으로 등록하고 지자체가 재생원료 사용 제품을 구매토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한정혜 환경부 장관은 이번 서약식은 중앙부처와 기업이 협력하여 탄소중립 기반 구축을 이룬 모범적 사례라며 국방부 경찰청 외에도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해 여러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대구시는 15일 대구시청 별관에서 상수도 기술 발전 및 강소기업 육성 견인을 위한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관리 기술 및 경험과 대구시의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등 물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결합하여 물산업 분야 우수기업 발굴과 육성의 시너지를 얻고자 추진되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 수도 기술 적용 및 확대, 유체 성능 시험센터 건립 및 운영을 위한 협업, 대한민국 국제 물 주간 활성화, 물산업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강소기업 육성, 물기업 해외 진출을 통한 동반 성장 등입니다. 협약 체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정수처리 시스템 등 스마트 수도 기술을 대구시와 협력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협약 이후 양 기관은 협약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속해서 협력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우리 공사가 보유한 물관리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대구시 물산업 인프라와 융합한다면 국내 물관리 기술 혁신과 물산업 진흥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며 물산업 우수기업 발굴과 육성에 공기업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보전협회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탄소중립 청년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집에는 국내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각 4인 1팀으로 지원 가능하며 약 50팀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서포터즈로 선발된 팀은 실생활 기후행동 실천, 탄소중립 국민참여 캠페인의 기획 및 실행, 대국민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게 될 예정이며 환경 이슈 관련 행사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활동한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3팀, 특선 4팀에게는 환경부 장관상, 환경보전협회장상의 상장이 수여되며 총 1,000만원 상당의 상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한국물순환협회가 18일 서울 양재동 소재 더 K호텔 서울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물순환협회의 초대 회장에는 협회 설립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국회 물포럼 하승재 사무총장이 선출됐습니다. 하승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물관리 기본법의 기본 목표인 물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며 앞으로 물순환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내주 중 협회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이인뉴스 기자 최인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